실제 컴퓨터 그래픽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표정 연기를 아주 손쉽게 이미지와 레퍼런스 영상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넣으면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AI 기능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 이 놀라운 기술들을 만든 런웨이로부터 공식 후원 아티스트가 되어서 이 기술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난 후기와 응용 방법을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현재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에미상까지 수상하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그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대신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인사를 하는 아주 특별한 AI 인트로를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정말 놀라운 속도로 AI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 영상으로 가장 핫한 런웨이로부터 제가 공식 후원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기술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초적인 사용 방법부터 실제 실무 활용 가능성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서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요즘 가장 핫하다는 AI들의 최신 기술들을 총집합해서 구성하였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가 직접 만든 AI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기능은 이미지를 통해서 표정 연기를 아주 손쉽게 구현하는 런웨이의 액트 1입니다. 말 그대로 AI로 인물 연기를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레퍼런스 영상과 움직이고 싶은 이미지만 첨부하면 됩니다. 실사 이미지, 애니메이션, 명화, 5만원권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AI로 만든 이미지에 카메라 무빙을 추가해 생동감 넘치는 연출을 만드는 카메라 컨트롤 기능입니다. AI로 만든 조커 이미지에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쓰면 이렇게 생동감 있는 연출이 가능한데, 특히 카메라가 가까이 갈 때 포커싱이 아웃됐다가 다시 포커싱을 잡는 자연스러운 연출이 흥미롭습니다. 달리의 명화를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고, 또 카메라 무빙을 줘서 실제 그곳에 들어간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고, 또 방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또 AI로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서 움직이며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테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다양한 각도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존재하지 않던 각도까지 보여주는 기능으로 아주 잘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 런웨이에서 나온 주요 기능 두 가지의 제작 과정을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액트 1이라는 기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기초 제작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시들의 확장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응용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실질적인 실무에서 활용하는 활용 방법 또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기능인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기초부터 활용까지 모두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런웨이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인 액트 1의 기초 사용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런웨이 사이트에 오게 되시면 런웨이 엔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gen3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진에서는 지금 액트 1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로 액트 1을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액트 1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풋이 필요한데, 위쪽에는 영상을 넣어야 되고 아래쪽엔 우리가 영상을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이미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저희가 이 스타트 레코딩을 누르면은 바로 이 컴퓨터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리 사전에 녹화해 놓은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녹화했던 영상을 첨부하게 되면은 이 위쪽 공간에 이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자, 그럼 아래쪽에 이제 저희가 움직이고 싶은 이미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런웨이에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예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뭐 포토그래피부터 뭐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하게 예시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새로운 이미지로 첨부하는 거니까 여기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이곳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AI로 만든 조커 이미지를 제 얼굴에 연기를 따라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왔을 때 이미지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크롭을 하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바로 크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롭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럼 위에는 영상 이미지 첨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는 저희가 움직이고 싶은 이미지를 첨부하고 바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창에 이렇게 파일이 전송되면서 지금 저희가 만든 이미지를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대기 순서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제작이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제작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한 대기 시간이 5분 정도 되고 이제 제너레이팅 되는 시간은 한 1분 이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이 완성이 됐는데 기대되는데요.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하고 재생을 해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현재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에미상까지 수상하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이 결과물을 만족하는 이유는 제 왼쪽에 있는 제 인풋 영상과 이 이미지는 굉장히 다른 라이팅 셋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커 같은 경우는 이 탑라이트에서 오는 굉장히 강한 컨트라스트가 있는데 이 입부분을 보시면은 탑라이트를 유지하면서 제 입모양에 따라서 이 조커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미지가 굉장히 째려보는 저랑 완전 다른 이미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 표정과 눈 깜빡인 입모양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를 정말 만족스럽게 완성한 후 도대체 이 기능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캐릭터가 연기를 정말 성공적으로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다소 완벽하지 않은 케이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같은 경우 배경과 캐릭터의 머리카락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캐릭터와 배경이 함께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홀로그램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뒤쪽에 있는 라이트가 캐릭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일부 동물의 경우와 이렇게 캐릭터가 이목구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업로드조차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성공하고 난 뒤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보다 각 캐릭터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AI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I 보이스 오버 툴 중에서 저는 11랩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11랩스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텍스트를 쓰면은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 여기 보이스 체인저라고 해서 제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스 체인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곳에 제가 아까 사용했던 영상의 음성만 따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고 재생을 해보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자, 이렇게 제가 원래 녹음했던 목소리가 나오고 자, 이곳에서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보이스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목소리를 찾고 싶으면은 여기 Find More Voice를 눌러서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정확히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보이시스 메뉴로 가는 것과 일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하면 제가 그동안 선택했던 보이스를 볼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이스 체인지로 가고요. 자, 다시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업로드하고 한번 예시로 제가 가장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본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I've never been hurt by anything I didn't say. 자, 이렇게 외국인 목소리로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가 나는데 한번 제 목소리를 이 보이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 메뉴의 오른쪽에 가면 Generate Speech를 누르게 되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현재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애니상까지 수상하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이라고 합니다. 마치 진짜 외국인이 제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미세한 조정을 바꾸면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게이지를 바꾸면서 제가 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목소리를 저는 다운받아서 후반 보정 툴인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다빈치 이런 데로 옮겨서 자, 아까 만들었던 다양한 캐릭터에다가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 버전들을 만들어서 각각 어울리는 캐릭터에 맞게 매치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을 때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장면에서 패러디 장면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우리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위인들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현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 속에 있는 5만 원권 갑자기 대사를 읊는다든지 명화가 보여지는 그림이 말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에서 활용이 되면은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니면은 우리가 게임 산업에서 NPC랑 대화를 할 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에서 입을 움직이게 하는 장면들도 이 액트1이란 기술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런웨이의 정말 놀라운 그 두 번째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기초 사용 방법부터 응용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나온 런웨이의 카메라 컨트롤 기능의 기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 사이트에 오게 되면은 엔진을 바꿔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젠3 알파 옵션을 젠3 알파 터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터보로 바꾼 다음에 자, 왼쪽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데 자, 이곳에다가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이미지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나서 자, 이곳에다 프롬프트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도 쓸 수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카메라 컨트롤로 이곳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이곳에서 정해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 이 화면 안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 컨트롤 기능이 더 편리했습니다. 화면 안에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카메라가 어디 쪽으로 움직일지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각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올리게 되면은 카메라가 줌인이 되고 그리고 휠 버튼을 내리게 되면 줌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조정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동시에 카메라 컨트롤 게이지 바도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 바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게이지 바가 빨리 움직이는 상태일수록 이렇게 파란색이 더 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표시입니다. 원하는 방향의 카메라 움직임을 설정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곳에 프롬프트 추천을 해서 이 프롬프트를 섞어서 썼을 때가 결과가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섞지 않아도 괜찮은 결과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10초를 할지 5초를 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10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컨트롤 기능은 한 번에 2개까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대기 모드로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클리어를 누르고 이번에는 줌인을 하는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인을 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누르고 이 두 가지 영상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저는 테스트해 본 결과 보통 이 카메라 컨트롤 기능은 우리가 했던 액트 1 기능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되었습니다. 보통 저는 2분 이내로 영상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만들었던 카메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하고 재생을 누르게 되면 제가 원했던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 줌이 됐던 한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하고 재생해 보도록 하죠. 와, 카메라가 눈 정면까지 보게 되고 캐릭터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예시가 아주 손쉽게 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카메라 컨트롤 기능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케이스에서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뭐 사람, 풍경,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이 카메라 테스트 기능을 해보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가 만든 최종 결과물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느낌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표현들은 제가 원치 않은 약간 좀 어색한 결과물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제가 대부분 원하는 대로 카메라가 움직이기도 했고 또 다양한 케이스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놀랐던 거는 어떨 때는 표정까지 자연스럽게 바뀔 때가 있고 어떨 땐 표정은 가만히 있어서 좀 어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카메라 앵글이어도 제가 여러 번의 시도를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선택해서 제작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카메라 기능을 어떻게 응용하면 더 재미난 영상을 만들까 생각해서 우리가 봐왔던 명화들의 작품들을 AI로 재해석하고 그 재해석된 명화에 움직임을 더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저니의 새로운 리텍스처 기능과 그리고 런웨이에서 나온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섞는 응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드저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다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 에딧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이곳에 이미지를 첨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곳에 새로운 기능인 리텍스처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레이저 툴이 선택되어 있어서 제가 원치 않는 부분을 지우고 여기에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새롭게 AI가 만들어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레이즈 기능을 쓰지 않고 리텍스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유지하고 다양한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얻으면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Suggest 프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첨부한 이미지를 해석해서 저희에게 새로운 프롬프트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가 작성되고 리텍스처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리텍스처 기능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Submit 리텍스처만
그냥 여러 번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 누를 때마다 4가지 베리에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생성되는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데요. 저는 한 30초 이내에 보통 4장씩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첨부한 이미지고 제가 한 장씩 넘겨보면은 정말 다양한 라이팅으로 이 조커의 베리에이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다양한 버전의 베리에이션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딧으로 돌아와서 이제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첨부해서 실사 느낌으로 바꿔서 움직이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업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이번에 반고의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온 상태에서 다시 또 한번 리텍스처 기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반고 이미지를 실사 느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얻기보다는 저는 챗GPT를 이용해서 미드저니에 알맞게 이 반고 그림을 실사 느낌으로 바꿔달라는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곳에다가 그 프롬프트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바로 Submit Retexture를 누르고 저는 이런 경우는 실제 반고의 그림풍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같이 첨부해주면은 훨씬 더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프롬프트 제작의 왼쪽에 보면 그림 아이콘이 있는데 이곳을 눌러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 아래에 이미지가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이미지 프롬프트로 쓰겠다는 이야기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스타일 레퍼런스를 쓰겠다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 스타일 레퍼런스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쓴 프롬프트와 이 이미지의 느낌을 같이 조합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Submit Retexture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미지 레퍼런스를 바꿔가면서 이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스타일 레퍼런스는 이미지를 하나만 하셔도 좋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이 프롬프트와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텍스처링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롬프트만 입력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반고의 별이 빛나는 원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지만 저희가 이미지 레퍼런스를 두면은 저희가 첨부한 이미지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리텍스처링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버전의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정말 순식간에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런웨이로 넘어와서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움직일 수 있게 이곳에서 카메라에 무빙을 주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런웨이에서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있는 Gen3 알파 엔진을 Gen3 알파 터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터보로 바꾼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선택해야 우리가 이미지를 첨부한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이곳에 불러오게 되면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이곳에서 카메라 앵글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아래 게이지 바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쪽에서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카메라가 줌인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휠을 돌릴 때마다 아래쪽 게이지도 함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게이지의 색깔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지는 것처럼 한 요 정도 움직이는 걸로 한 10초짜리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다른 카메라 앵글도 이곳에서 Alt를 눌러서 다른 각도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저는 영상이 1분 이내로 2가지가 금방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기대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하고 재생을 해보면 줌인하는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금방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근경에 있는 건 빠르고 원경에 있는 건 천천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카메라 앵글 바꾼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재생. 이번에는 카메라가 살짝씩 움직이는데 여기 이상한 소용돌이 모양이 생기네요. 자, 이렇게 원치 않는 영상이 가끔 나올 때도 있는데 저는 이럴 경우에 여러 번 같은 앵글로 생성하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온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드라마나 영화 시작 부분의 인트로로 쓰이는 타이틀 시퀀스 분야에서 특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영화의 연출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퀄리티 높은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색한 연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타이틀 시퀀스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아주 잔잔히 움직이는 작품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기능 모두 놀라웠지만 실제 실무에 당장 쓰기에는 아직 AI 특유의 질감이라든지 작은 사이즈의 제한이라든지 아직 계산할 점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영상 제작, 예를 들어 패러디 장면이라든지 컨셉 기능으로는 당장 실무를 도와주는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영상을 제작하는 속도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미지를 AI로 따로 제작하고 그걸 움직이는 형태의 파이프라인이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런웨이 대표님과 인터뷰를 할 당시에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 런웨이는 실제 실무 제작 파이프라인에서 AI를 통해 새로운 더 효율적인 제작 파이프라인에 집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런웨이는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파이프라인보다 더 효율적인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액트 1이란 기능과 카메라 컨트롤 기능은 현재 다른 엔진에서밖에 작동을 안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합쳐져서 한 엔진에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액트 1은 현재 얼굴을 따라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손 제스처라든지 몸동작까지 따라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응용 방법으로 소개해줬던 여러 가지 AI 툴들을 섞어서 만드는 기능들도 점차 이런 엔진들이 모두 한 곳에 합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AI 영상과 그리고 올해 만든 영상을 바로 옆에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면은 이 AI 발전 속도가 정말 미쳤다고 체감할 수 있는데요. 자, 발전 속도가 이렇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늦지 말고 AI를 직접 활용해보고 실제 실무에선 쓸 수 있는 점이 있나 찾아보고 또 이러한 정보를 교류를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AI의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바로바로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저의 AI 연구를 지속해서 시청하고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서 앞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